자, 다시 출발할 거야.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숲은 확실히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뭔가가 있어. 내가 정확하게 지금 목요일 11시 12시 좀 못돼서 목요일 12시 좀 못돼서 마지막 식사를 했었거든. 그리고 그 후로 간간히 빵 몇 개, 빵 몇 조각, 그리고 컵라면 2개로 대략 배고픔만 달랜 채 오늘 토요일 2시가 다 됐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식사는 목요일 이후로 한 적이 없는 거지. 그리고 지금 삼각김밥 2개를 챙겨왔고, 그리고 쪼꼬바 2개를 챙겨왔거든. 그리고 지금 잠깐 쉬면서 삼각김밥 하나를 먹었는데, 원래 내가 좋아하는 삼각김밥이 좀 있거든. 또 먹다 보니까 나름 좋아하는 게 생기더라고. 근데 오늘 그런 걸 느끼네. 이 좋아한다는 건 이제 맛있다는 개념인데, 이 맛있다는 느낌은 혀에서 느끼는 거거든. 때로는 그게 인체학적으로 따져볼 때 사실은 우리가 맛있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자극을 주는 거거든. 맵다, 짜다, 달다, 쓰다, 뭐 이런 혀가 느끼는 자극을, 그중에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자극이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적당히 매우면서 짠맛을 느끼고, 뭐 단맛을 느끼거나 뭐 쓴맛을 느끼는 이 오묘한 과정 속에서 이제 맛있다 혹은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데, 사실 이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정말 그것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사실 정확하려면 내 몸이 얼마나 그 음식을 섭취했을 때 온몸으로 흡수하는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명확하게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맛있음이냐 맛없음이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사실 오늘따라 내가 좋아하는 삼각김밥이 없어서 그 중에 다른 때하고는 좀 다른 삼각김밥 2개를 가져왔고, 날짜를 보니 하나가 좀 일러서 그걸 먼저 지금 하나 이제 쉬면서 섭취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목요일부터 거의 아무것도 섭취를 못한 상태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산에 와서 뭔가 마음에 정화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먹긴 먹는데 그 느낌을 알려나 모르겠네. 만약에 이런 느낌을 알고 싶으면 나처럼 좀 굶다가 한번 먹어봐. 그것도 산에 와서 한번 먹어봐. 딱 먹는데, 먹는 건 동일해 평소랑. 어차피 입에 넣고 씹는 거니까. 근데 몸의 반응이 틀려. 몸에서 있잖아, 막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 막 굶주린 사람이 허겁지겁 배를 채우듯이 이 몸에서 온 세포들이 이 먹을 거를 향해서 막 흡수하려는 그 느낌, 이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네. 이게 정말 몸에서 맛있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섭취될 때 진짜 몸에서 필요로 하는 한치 오차도 없이 영양분을 흡수하겠구나. 또한 이런 말을 내가 또 하게 된 계기는 검질. 우리가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현대인들은 특히나 나처럼 이렇게 시간 내서 산행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숲속의 공기를 만끽하거나 햇살을 누리거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뭐 이 녹조 숲의
수풀림을 보거나 하는 일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삭막한 그 도시의 공기와 그런 것들만 보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스트레스거든 사실은.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밥은 또 꼬박꼬박 다 삼시세끼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다 챙겨 먹긴 하는데, 그러면서 묘하게 이제 맛있는 걸 찾아다닌단 말이야. 거기서 여기서 맛있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자극적인 걸 찾아다닌다는 얘기지. 맵거나 짜거나 뭐 이런, 아니면 감칠맛이 나거나 뭐 등등.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몸에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어쨌든 중요한 건 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그러니까 먹을 때 몸이 알아. 이걸 정말 얘가 피로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흡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끼니 때가 됐으니까 먹어서 흡수하는 건지. 검질이 많네. 오랜만에 왔더니. 그러다 보면 이제 얘가 약간 의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이지상 현상이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해서 뭐 위장병도 생길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얘가 이제 부작용이 오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말한, 봐봐, 몸에서 진짜 진정으로 원해. 그래서 내가 음식을 섭취하면 얘들이 이제 정신없이 이것을 향해 달려드는 것처럼 온 세포들이 오직 이 음식이 들어오는 흡수에 대한 것에만 집중을 할 때 과연 이 몸의 기능들이 부작용을 일으킬까? 아니지. 때문에 우리도 모른 채 나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 물론 새끼를 다 챙겨 먹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글쎄, 그게 과연 꼭 좋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우리 몸이 그것을, 음식을 받아들이고 섭취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유난히 더 특히 지금 하게 됐어. 와, 풀이 그냥 그 사이 엄청 무성해졌네. 이렇게 금세, 이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됐네. 여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아마 과거에 바닷가였나봐. 이 돌들이 지금 바다에서, 특히 제주도 같은 바다에서 지금 생기는 돌이잖아. 이게 다 그래. 지금 여기나 돌들이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 전에 여기는 바다였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바다가 아닌 산으로 바뀌었을지도 몰라. 어쨌든 돌의 형태를 보면 지금 제주도 바닷가에서나 볼 수 있는 돌의 형태들을 다 띄고 있거든.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쭉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뭐 암투병 환자가 마지막 이제 사형 선고 받듯이 이제 몇 달밖에 못 산다 해서, 그래 좋아 그러면 어차피 죽는 셈 치고 산에 가자 해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죽을 각오로 마지막을, 이제 남은 생 마지막을 그렇게 보냈는데,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는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듣거든. 이것들이 뭐냐,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한, 이봐 계속 바위들이 여기도 그렇지, 구멍이 송송 나 있죠. 좀 전에 이야기한 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고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 아니, 죽어가는 것까지 너무
막 앞서가지 말고 병들어가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여 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음식을 섭취하고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자연 속에 오면은 이제 그런 생활 패턴하고는 무관해지지. 일단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리고 마시는 공기, 그 접하는 환경들이 완전히 다르고, 여기서 자급자족하면서 뭔가 약초를 캐먹고 그러다 보면 끼니 때 뭐 제대로 먹기는 힘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면서 추위와 또 더위를 자연 그대로 몸이 적응을 해야 되는 거든. 덥다고 뭐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건 아니고, 춥다고 뭐 따뜻하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 자연과 하나가 돼서 추우면 추위를 견디면서, 아니 견딘다기보다 적응하면서, 더우면 더위를 적응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아까 말한 몸이 100% 살아 숨쉬는 곳에 집중하게 되겠지, 온전히. 그러다 보면 조금씩 자신이 스스로 병들게 했던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는 게 어쩌면 아주 상식적인 일일 수도 있어. 어쨌든 나도 이런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과 하루 종일 보내다가 해가 지면 이 자연 안에 내 작곡실이 있어서 여기 이런 데서 때로는 약초를 캐 먹으면서, 물론 완전히 뭐 자연인처럼 살 수는 없을 테고, 가끔은 뭐 라면도 끓여 먹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싶기도 한데, 살고 싶다기보다 그렇게 내 창작에 몰두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자연 속에서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토요일날 시간을 일부러 내서 이 귀한 시간에 거의 온종일 산행을 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진짜 일주일이 악몽 같아. 너무 피곤해. 이 피곤하다는 게 말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가장 먼저 피곤함을 느끼는 게 눈이에요. 눈이 왜 이렇게 피로한지. 근데 이렇게 한번 하루 산행을 쭉 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은 눈의 피로감은 잘 못 느끼거든. 뭐 무리하면 몸이 피곤하긴 해. 근데 눈이 막 피곤할 정도로 막 고통스럽지는 않은데, 이 산행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그렇게 눈이 피곤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가끔 이제 식사를 하고 운동 삼아서 검수를 하거나 한 30분도 쭉 땀을 빼는데, 또 그러고 나면 조금 나아지긴 해. 근데 그게 이제 도심 속에서 그러는 거라 그다지 이 산에서 하는 거랑은 효과를 못 보긴 하는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막 시간이 없다, 시간이 아깝다 그러면서 그런 운동을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들을 안 하고 뭔가에만 집중한다 해서 더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한번 30분 땀을 쭉 빼고 나면 단 몇 시간 만에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져서 초집중을 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천재적인 두뇌가 가동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 오늘따라 상당히 가파르게 느껴지네. 내 올 때게 근데 나하고 한 번도 안 마주치진 않는데, 이 산에는 분명히 멧돼지가 살고 있어. 가끔씩 이해 못할 정도로 땅을 헤집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걸 약초꾼이 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의미가 없거든. 땅을 헤쳐 놓은 형태를 보면 깻잎처럼 생겼네.
깻잎은 아닌데 생긴 게 꼭 깻잎하고 비슷하게 생긴. 나도 뭐 약초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느끼는 거지. 굳이 일부러 막 지금 상태에서는 약초에 관한 책을 막 연구하면서 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가끔 보면 특이한 풀들이 좀 있는데, 진짜 깻잎처럼 생겼어. 진짜 깻잎일 리는 없어. 깻잎인가? 깻잎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궁금해지네. 분명히 줄기로 봐서는 깻잎은 아닌데. 한번 봐. 지팡이를 하나, 내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 꽂아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가파르게 느껴지네. 지난주에 약초 캔다가 이렇게 가파르지 않았거든, 산이. 그래서 좀 쉬었더니 한 주 쉬었다가 확실히 훨씬 더 가파르게 느껴지네. 지팡이 하나라도 충분했는데 이게 힘드네. 네, 지난번에 얘기했던가 우연히 산삼도 켰었다고. 물론 내 뱃속에 있지만 뭐 추정컨대 내두를 봤을 때는 50년 훨씬 넘은 것 같았어. 어딘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긴 한데, 낙엽이 이따 내려올 때 위험하기 때문에 낙엽이 있으면 안 되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해. 낙엽을 미리 치워놔야지. 이따 내려와야 되니까. 확실히 날씨가 많이 더워졌구만. 난 이 밧줄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 이 밧줄 때문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는데. 내가 이 수차례 여기 하루 왼종일 있어도 사람 한 사람 안 보이던데, 지난번에 딱 한 사람 보고 내가 누차 말했지만 그분이 구름 나그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는데, 밧줄이 내가 진짜 잘라버리고 싶은데 너무 위험해. 이 밧줄이 오히려 걸려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불었었나 낙엽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어 그 사이에. 이 겨울엔 춥잖아. 이렇게 낙엽을 치우면은 금방 몸에 열이 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파른
지금 가파른 비탈길에서 지금 중심을 잡은 채 지금 몸을 지탱하면서 지금 낙엽을 치고 있는 거라. 이 지금 평지에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좀 자칫하면 미끄러져. 그래서 엄청난 집중력과 컨트롤과 힘이 필요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해도 땀이 나요. 지금 날씨도 더운데. 일단 내려올 때가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낙엽 잘못 밟으면 그대로 미끄러져요. 경사가 심해서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치워놓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나마, 올라갈 때는 그나마 낫거든. 이게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한 법이거든. 낙엽을 미리 치워놔야지. 유사하게 딱 밟아야 할 자리만 낙엽이 쌓여있네. 이게 방해된다고, 이 밧줄이. 딱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위험하고. 한쪽으로 잘 매는 상태가 아니라서. 오, 땀난다. 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 강연 이수하면서 내 동영상 올려놓은 거 모니터링도 할 겸 하나 좀 확인을 하려고 노트북을 켰다가 이게 무슨 알고리즘으로 서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트는 굉장히 산을 좋아하나 봐. 그 사람도 처음에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긴 했는데 같은 동양인이라 말을 안 할 때는 한국 사람처럼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니고 뭐 베트남이나 어디 거기 같은데 어쩐지 숲에 풀 같은 게 조금 이국적이긴 하더라고. 그렇다고 완전히 이국적인 건 아니고 많이 비슷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숲이 가끔씩 있긴 하니까 그런 숲하고 그런 풀들이 입이 유난히 큰
어쨌든 시기는 굉장히 무성한 여름 같은 느낌. 우리나라를 비웠을 때. 아, 벌레가 막 들어가. 근데 어쨌든 산을 엄청 좋아하나 봐. 영상이 2시간이 넘던데 계속 산 타고 산에서 뭐 해먹고 산에서 자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때 가끔은 한 일주일, 2주일 아예 작정하고 간단한 산에서 간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장비 챙겨가지고 간단하게 요리도 해먹고. 이제 요리는 뭐 버너나 이런 것들이 간소화돼서 요즘은 간소화되어서 좋긴 한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아무리 간소해도 챙기면 짐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에서 나무로 모닥불 피워서, 아무튼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장작불을 피워가지고 주전자가 막 그런 모닥불에 얼마나 데폈었는지 다 시커멓더긴 하더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물을 데워가지고 거의 면 위주로 해결을 하더만, 반찬도 없이. 하긴 그게 계속 몇 주 동안 산을 다니면서 그러려면은 배낭 속에 식량을 챙기는 것도 힘들고, 물은 특별히 챙기진 않은 것 같고 PT병 하나에다가 계곡물을 받아서 쓰는 것 같았고, 가끔 계곡에서 씻으면서 그렇게 계속 몇 날 며칠을. 바람이 좀 심하게 불었었나 본데.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었었네. 대각 지갑 건동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었어, 내 생각에 보니까. 아무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유튜브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좀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나도 한 번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 2주 정도 아예 작정하고 산을 개척하면서 계곡에서 물 받아가지고 해결하면서 잠자고 또 떠나고, 그러다 약초 귀한 거 발견하면 캐기도 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그만한 기타가 있으니까 기타 하나 정도는 더 챙겨야 될 듯. 이제 다만 그게 문제네. 핸드폰을 충전하는 게 문제인데,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 태양열로 충전하는 방법을 생각한다던가. 아마 몇 년 후에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알아봐야지. 그때 되면 또 기술이 발달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뭐 알아봤자 의미 없고, 태양열로 어떻게 등도 켜고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네. 그건 나중에. 어쨌든 그런 영상이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알았지? 신기해.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닐 텐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내가 그런 영상을 올린 적도 없는데, 아, 산을 내가 타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됐나? 자, 여기 잠깐 지금 땀이 엄청 나고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는 걸로. 잠깐 쉬었다 간다.